년 전 작은 가게를 열기로 마음먹은 30대 여성.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여성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손님으로 알게 된 남성이 자기가 투자하겠다며 기꺼이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요. 그런데 남성은 돌변했습니다. 그냥 앞으로 하기 싫다고요. 알겠다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앞으로는 안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5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번 사건은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건입니다. 제가 이 제보 메일을 맨 처음 열어봤는데 이런저런 사진 파일 가득 문장은 딱 한 문장 있었습니다. 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이곳에 제보합니다. 라고요. 자, 이 기자. 네, 당시 제보자인 여성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을 받게 되고 돈이 필요해지면서 한 바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손님과 친하게 지내게 됐는데 이 여성의 경제적 사정이 안 좋다는 걸 듣게 된 이 손님이 내가 투자를 해줄 테니까 아예 여기서 나가서 본인 가게를 차리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투자할 테니까 안정이 되고 수익이 나면 그때 돈을 갚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진짜로 남성은 여성의 채무까지 갚아줬고요. 가게 보증금의 권리금까지 빌려주게 됩니다. 당시 이 여성은 사회 경험도 적었고 얼른 돈을 벌어서 갚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차용증은 딱히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하필이면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영업 제한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손님이 줄어들면서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던 겁니다. 자, 5천만 원을 선뜻 빌려주면서 당신의 사업, 당신의 가게, 당신의 바를 한번 차려봐라. 키다리 아저씨인 줄 알았던 이 남자.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어땠는지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강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했더니 이제 네가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투자를 해서 하는 건데 이건 횡령이나 배임, 착복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거는 너 처벌받을 수도 있고 계속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해서 네, 제가 그거를 당장 갚아야 된다는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거를 이제 들어주는 모양새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거의 매주 이제 모텔로 이제 부르는 식으로 이 사람이 나를. 자, 모텔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돈을 갚지 못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키다리 아저씨인 줄 알았던 이 남성은 성범죄자로 거의 돌변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모텔을 불러서 이제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하고요. 이 남성의 직업이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전국을 돌면 이제 성관계를 못 하죠. 그럴 때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는 성착취 동영상 전송을 요구했다고 하고 여성이 지금 카톡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부하면 전화로 폭언과 협박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이런 욕구들이 5년 가까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피해자를 비난하진 말아 주십시오. 이 내용을 들으시다 보면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금 저는 이 피해자분하고 직접 통화도 했고 취재를 했었는데 조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영업을 해서 얼마의 수익을 나누겠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지금 전혀 없는데 저는 그래도 이 사람이 저한테 이제 처음에 제의를 해서 시작이 된 거니까 이게 당연히 이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번은 가게를 찾아와서 막 저한테 이상한 반성문 같은 걸 쓰게 시키면서 네가 어떻게 했고 부르는 대로 쓰라고 해서 쓰고 사용증 비슷한 거에 법정 이자 20몇 프로인가 하여튼 이런 걸 쓰고 저한테 사인을 이렇게 시키려고 하다가. 자, 소장님. 네.
그냥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여성은 진짜 이런 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내고 그런 것을 잘못하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셨다고 해요. 사실 우리도 다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 걸 자세히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주변에 의논을 하고 싶었지만 주변에 이 얘기를 할 마땅한 사람도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이 남성의 이야기들이 다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점점 들어주는 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모양새는 내가 투자를 했는데 네가 횡령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다가 너는 이자도 우리 법적으로 20%까지 받을 수 있는데 너는 이자도 한 번도 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좀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내가 가게를 팔아서 갚고 아니면 다른 일을 해서라도 내가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이 남성이 그건 거절해요. 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성은 아, 다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진짜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어떤 분께서 왜 사건 반장은 한쪽 말만 듣고 이렇게 보도를 하느냐 하시는데요. 지금부터 보십시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찍고 싶지 않아요입니다. 결국 이 피해자는 남성에게 요구를 못 들어주겠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협박이 시작이 됩니다. 자, 두 사람의 대화 들어보시죠. 아니, 그래도 그냥 나는 별로 찍고 싶지 않아요. 보내줄게. 아니요, 찍고 싶지 않아요. 내가 친구까지 보내줄게. 안 찍고 싶다고요. 친구까지 보내줄게. 안 찍고 싶어요. 친구까지 보내줄게. 아니요, 빨리 안 찍고 싶어요. 친구까지 보내줄게. 아니, 내가 왜 찍어야 돼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영상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여성이 불법 촬영. 예, 맞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계속 직접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성은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인 요구에 결국 영상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빌린 돈, 이 여성은 사실상 일부를 갚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남성이 여성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걸로 소액 결제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800만 원 가까이 휴대전화 요금이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남성이 현재 여성의 사업자 통장 카드도 갖고 있는 데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다가 송금해라, 여기다 송금해라 이런 식으로 돈을 가져간 것들이 지금까지 2,300만 원 가까이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 2,300만 원은 갚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입니다. 자, 횡령, 배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린 데다가 이미 5천만 원을 투자해서 2,300만 원을 이렇게 거의 착취를 이렇게 가져간 상태입니다, 교수님.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죠. 아유, 피해자가 그냥 와, 했구만 뭐 이런 말 할 계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선뜻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바에서 만난 그 여성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에는 뭐 결과적으로는 이 5년 동안에 상당히 그 나쁜 그 의도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제가 추정컨대 아마 좀 세상 물정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의 그 어떤 처지를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위에 가족들의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보통 그 가족들이 있고 하면 내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주위에서 말리거나 그렇게 했었겠죠. 그래 처음에는 아마 고마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에게 계속적으로 네가 횡령한다, 이자를 갚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니까 돈을 갚지 못한다는 그 생각에 죄책감에 상당히 시달렸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뭐 반성문도 쓰게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나는 저 사람에게 뭐 정말 마음의 빚 그리고 이 어떤 금전적인 빚이 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먹도록끔 해서 결국 이 5년이라고 하는 이 정말 짧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을 갖다가 그 여러 가지 어떤 착취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소장님 착취입니다, 착취. 그럼요. 저는 이 여성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스러웠을까. 이게 5년 동안 이런 착취를 뭐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당한 거죠. 일단 이 여성은 제발 동영상에 이 협박고리를 좀 끊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요. 이 여성이
이 남성이 보복할까봐 얼굴이나 신체 이제 모든 거가 다 나오는 동영상을 그 남성이 사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어디에다 노출시키면 어떠지라는 이제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이 여성이 이 남성이 쓰라는 반성문을 쓰고 있을 때 남성이 인감증명서랑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이 남성의 협박으로부터 이제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걸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본인의 신상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극심한 수면 장애와 불안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지금. 네. 자, 그런데 이자 가만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보복이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여성은 이 남성 뭐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해서 당사자 특정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 남자가 과연 처벌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제보된 이 내용만 기초로 할 때 보더라도 강간죄 만약에 안 되더라도 위력양 간음죄 정도는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성착취물 제작 강요 같은 혐의도 있고 예. 그리고 아까 반성문 쓰라고 한 것도 역시 강요죄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안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중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인데 빨리 이제 경찰에서도 이 남성을 특정해서 지금 현재 뭐 잠정적으로 이제 피해자로 칭하겠습니다. 이 제보자분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빨리 이 남성을 좀 검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들으시면서 답답해하실 수는 있어요. 예, 답답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